잠시만, 이거 약간 답 논란의 진짜 여지가 3번이에요? 답 3번인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네. 잠시만요, 해설 볼게요. 정답 3번. 이거 오류 있습니다. 언제 오류가 평가원 있나요? 이거 모평이라 다행이지. 이거 오류 교수님께서 있습니다. 이랬으면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 이런 이제 비문학 지문들을 보면 국어 영역, 옛날에 언어 영역이었죠. 이제 비문학이랑 문학이 있잖아요. 네.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 작품 보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고 비문학이 이제 좀 전문 지식들을 글로서 설명을 하는 거죠. 어려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를 이제 학생들의 그 능력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거를 측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전제가 뭐냐면은 여기 비문학 지문에 나와 있는 이 어려운 내용을 학생들이 모를 것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제 문제를 내죠 보통. 네.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하지만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또 대학원까지 다닌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특정 분야에 한해서는 고등학생들은 모를 만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내용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이제 우리가 AI 관련해서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방송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AI랑 관련돼 있는 내용이 이제 비문학 지문에 등장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진짜 지문 안 읽고 풀리느냐, 요런 걸 한번 볼 거고, 그리고 풀고 나서 지문을 그때 가서 다시 보는 거죠. 오, 요런 내용이 지문에 쓰이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난이도는 적절했는지 이런 걸 그냥 우리 뇌피셜로 그냥 우리 개인적인 의견 같은 것도 주고받으면서 좀 토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거 문제들 뭐 루크님은 조금 읽어 보셨을 텐데, 이 문제 갖고 왔던 게 저는 제목만 거의 보고 저희 2, 3주 전쯤에 제가 쭉 지금까지 총 이런 거 다 있었더라 하고 쭉 목록들을 보내줬고, 그 중에서 루크님이 좀 자세히 읽어보면서 뽑아와 주신 거라 저는 몰라요. 각각의 문제가 어떤 지문인지 또 어떤 답인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네, 저는 노스포로 처음 보는 문제들이고, 루크님이 봤다는 거, 이렇게 밑밥을 한번 깔아둔다는 거. 아, 저도 근데 자세히는 안 봤어요. 저도 거의 그냥 문제만 봤어요. 지문은 거의 안 보고. 밑밥 니은.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풀어볼까요? 네, 2017년 이거 6월 목평 이거죠? 네, 이거 못 풀면은 학위 반납해야 돼요. 아, 서울에. 그래요? 아, 이거구나. 이건 너무 무서운데? 이거 문제 어때요? 얘네들은 오답률 어땠어요? 아, 얘네 오답률은 이제 19번 문제가 오답률 60%로 2위. 2위 이때도 전체 문제에서 50문제 중에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 네, 근데 19번 문제가 왜 오답률이 60%나 될지는 보시면 알아요. 아, 그러니까 이따 보시고요. 아, 와, 이건 너무했다. 아, 이걸 고등학생들 보고 지문 하나 보고 이거 풀으라고. 아, 좀 일단 보시죠. 너무했네요. 어렵다, 한번 진짜 16번부터 어렵다. 한번 보시죠. 이거는 좀 지문을 왔다 갔다 해봐야겠네요. B는 A의 기본 단위이다. B B는 퍼셉트론, A는 인공신경망. 네, B는 네, A 기본 단위다. 그렇게 볼 수 있죠. C는 B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C가 네. 입력단자. 입력 단자는 퍼셉트론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입력단자가 전체 모델의 인풋을 말하는 게 아니라 퍼셉트론 하나 단위의 입력을 의미를 하는 거라면은 맞겠죠? 그렇죠. 네. 네. D가 D가 변하면 변하면 E도 따라서 변한다. D가 가중치가 가중치가 변하면은 변하면 임계치. 임계치도 따라서 변한다. 어, 임계치? 잠시만요. E는 F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아, 네. 틀렸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A가 학습되는 과정에서 F는 D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은 3번이네요. 임계치가 결국 스레솔드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보통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치면은 나중에 소프트맥스까지 거치고 났을 때 뭐 바이너리라고 했었으면은 0.5를 넘으면은 1로 인식을 하고 0.5 미만이면은 0으로 인식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스레시홀더를 쓰죠. 네, 보통 시그모이드가 아웃풋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쵸? 그러니까 근데 그 기준이 변하진 않으니까요. 그 기준이 그쵸? 이제 웨이트가 변한다고 해서 그 스레솔드 값 자체가 변하진 않으니까 3번이 되겠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야말로 진짜 풀어야 되는 문제네요. 퍼셉트론의 출력 단자는 하나이다? 이거는 일단 근데 넘겨볼게요. 이게 그 머신러닝을 어떻게 해서 배웠는지에 따라 좀 다른데 이게 퍼셉트론 기반으로 배운 사람들은 그 엑스오R 문제 풀 때 약간 퍼셉트론 하나가 뭐 AND 게이트, OR 게이트 이렇게 입력 단자 하나에 출력 단자 하나짜리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배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출력층의 출력값이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같으면 오차값은 0이다. 여기 뭐 로스가 0이라는 소리인 것 같으니까 맞겠죠? 입력증 퍼센트론에서 출력된 신호는 다음 계층 퍼센트론에 입력이 된다. 뭐 다계층 퍼셉트론이라면은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퍼셉트론은 인간의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것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뭐 네,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네. 답은 5번인 것 같네요. 가중치의 갱신은 입력층의 입력 단자에서 출력층의 출력 단자 방향으로 진행된다. 저게 결국에는 forward backward 얘기인데,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되죠. 네, 백 프로파게이션에 대한 내용이고요. 기억에 대한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 어떤 사진 속 물체의 색깔과 형태로부터 그 물체가 사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인공심을 학습시키는 네, 경우. 태스크가 주어졌네요. 예, 사관이 아닌 이미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죠. 이미지 인풋에 대한 사과인지 아닌지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1번 너무 좋은 얘기고 2번 색깔과 형태를 서로 분리되어 있는 피처 인풋으로 보는 건가요? 여기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픽셀 값을 인풋으로 준 게 아니라 뭔가 색깔이라는 피처랑 형태라는 피처를 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군요. 3번인가 보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3번인 것 같은데 색깔과 형태가 둘 다 존재하는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긴 한데 3번이 제일 네, 애매한 지문인 것 같아서 3번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네, 뭔가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에서도 뭐 이거는 명백하긴 한데 뭐 이거에서도 사실 스레시홀드가 변하게 모델을 설계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거든요.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예, 아, 예, 예, 그래서 약간 오히려 더 그래가지고 다른 지문 다 읽고 그 중에 제일 아닌 것 같은 애 고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네. 아, 그리고 19번은 벌써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게 19번이 어떤 문제냐면은 그 학생들을 하나하나를 그 뉴럴 네트워크 취급했어요. 이게 저희조차도 파이토치한테 맡겨놓고 고려하지 않는 내용을 이제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그 디테일을 학생들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입력 단자는 3개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레이어 하나짜리 느낌인 거죠.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느낌인데 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죠. 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이제 웨이트가 3개고 입력이 3차원인데 그 입력이 주어졌죠. 그쵸. 데이터 딱 하나에 오버피팅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가 1, 0, 1짜리에 정답이 1인 데이터에 오버피팅 시키고 있는 거죠. 이제 뭐 1번부터 한번 봐볼까요? A가 이제 퍼셉트론에 대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고, B가 데이터죠. 주어진 네. 하나의 데이터인데, 그렇지 않으면 1을 출력한다. 1보다 크면은 1을 출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일단 확실히 틀린 것 같고요. 1번도 아마 틀린 것 같아요. 판정 단계가 밸리데이션 또는 테스트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 그렇군요. 네. B로 한번 그리고 학습시키고 나면은 가중치 이 WWB, WC가 모두 늘어나 있겠군. 0.5 더하기 0.1에서 0.6이니까 1보다 작으니까 0을 출력을 했겠죠? 네, 아니 이거 WB는 네, 안 늘어날 수 있잖아요. 얘 지금 0.5인데 인풋이 0이잖아요. 네. 예. 안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인풋이 지금 IB가 0이기 때문에 WB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오, 이거 이 문제 약간 잠시만 이거 약간 답 논란의 진짜 여지가 있... 3번이에요? 답 3번인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네.
잠시만요. 해설 볼게요. 정답 3번. 이거 오류 있습니다. 언제 오류가 평가원 있냐? 이거 모표형이라 다행이지. 이거 오류 이거 수능에서 있습니다. 이랬으면은 아니 오 이거 수능에서 이랬으면은 약간 만들 때 이거 지금 이거 전문가들 데려다 놓고 자문을 구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충 보면은 어차피 다 늘어나면은 좋으니까 어차피 이제 1로 가까워지는 건 맞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틀리긴 했죠. 근데 이거는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본문을 보고 한번 그 정상 창작의 여지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본문에는 아마 이거 현미분에 대한 얘기가 없을 거니까 네, 이 그라디언트가 0으로 흐르는 부분들은 업데이트가 안 될 거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썼겠죠. 네. 근데 확실히 모두라는 말이 조금 너무 좀 세게 편견적이긴 하네요. 네. 애초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IB를 0으로 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데이터가 여러 개인 상황도 아니고 네. 저 데이터 하나에 지금 오버피팅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네, 데이터를 하나를 더 추가해 줬으면은 그럼 근데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복잡해질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네, 이게 WB가 이게 뭐 늘어날 이유가 없거든요. 그라디언트가 안 흐르게 될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쉽네요. 오류를 찾아낼 줄, 아니, 그러니까 뭐 오류라고 하기엔 너무 좀 사소한 내용이라 그렇긴 한데, 사실 그러니까 지문을 보고 푸는 국어 문제라고 봤었을 때는 오류까지는 아니긴 해요. 1, 2, 4, 5번이 또 명백하게 더 틀리긴 하니까. 맞아요. 근데 아쉽다라는 거죠. 더 엄밀한 거라고 하면은 3번도 틀린 지문이라서 사실 정답이 없다인 게 정답이긴 한 거긴 해서 정확히 말하면은 오류라고 말하자면 오류인 거 같긴 해요. 이런 걸 또 찾아내시네요. 저는 진짜 아까 풀 때는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냥 대충 늘어나겠지 하고 지나갔는데, 아 그러네. 오늘 특집 이거 이거 제가 준비 안 하기 잘한 것도 하나 늘어납니다 이렇게. 이전 문제랑은 좀 다르네요. 아까하고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죠? 다 맞추고 오류까지 찾아냈다. 아 너무 좋아. 명예회복하고 가네요. 아이, 그래서 뭐 잘 찾아냈고, 아무튼 뭔 말을 하는지는 알겠어서, 근데 왜 이렇게 되게 못마땅히 하시는 것 같죠? 왜 이렇게 되게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것 같죠? 이 질문을 안 갖고 올 걸, 후회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한번 뭐 그 지문을 한번 볼까요, 이제? 어떤 내용이 있길래 도대체 이 많은 내용들이 지금 네. 문제에서 가볼까요? 물어봤는가? 네. 그럼 한번 지문을 보면서 이거는 이 지문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부연 설명들을 저희가 더 풍부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질문일 것 같으니까 한번 지문을 쭉 읽어볼게요. 인간의 신경 조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컴퓨터가 인간처럼 기억, 학습, 판단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 인공신경망 기술이다.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는 뉴런인데 인공신경망에서는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퍼셉트론을 기본 단위로 사용한다. 퍼셉트론은 입력값들을 받아들인 여러 개의 입력 단자와 이 값을 처리하는 부분, 처리된 값을 내보내는 한 개의 출력 단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출력 단자를 한 개라고 한 거, 요거 전 좀 킹받네요. 근데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퍼셉트론이 여러 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개의 출력 단자가 있는 상황을 여러 개의 퍼셉트론이다라고 좀 설명을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출력 개수만큼 퍼셉트론이 있는 거죠. 퍼셉트론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냥 진짜 간단한 연산 하나, 딱 그거를 퍼셉트론 하나라고 친다면은 네. 이제 출력 단자 개수만큼 퍼셉트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문제가 안 되니까 네네네. 그렇게 볼 그런 수 게 맞지 있겠네요.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퍼셉트론은 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를 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를 입력값에 곱한 값들을 모두 합하여 가중합을 구한 후 고정된 임계치보다 가중합이 작으면 0, 그렇지 않으면 1과 같은 방식으로 출력값을 내보낸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레디언트가 전달이 안 되죠. 네, 그쵸. 스레스 홀딩을 해버리면 안 되죠. 네, 이게 맥스도 소프트 맥스를 해야 하죠, 저희가. 백 프로퍼게이션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멀티레이어로 쌓았을 때 요런 퍼셉트론을 멀티레이어로 쌓아버리게 되면은 이게 그레디언트가 전달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약간 불편함이 살짝 여긴 있지만 네. 그냥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좀 네. 이러한 이런 퍼셉트론은 네. 출력값에 따라 두 가지로만 구분하여 입력값들을 판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복잡한 판정을 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은 다수의 퍼셉트론을 여러 계층으로 배열하여 한 계층에서 출력된 신호가 다음 계층에 있는 모든 퍼셉트론의 입력담자의 입력값으로 입력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인공신경망에서 가장 처음에 있는 입력값을 받아들이는 퍼셉트론의 입력층, 가장 마지막에 있는 퍼셉트론들을 출력층이라고 한다. 어떤 사진 속 물체의 색깔과 형태로부터 그 물체가 사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먼저 학습을 위한 입력값들, 즉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과 사진을 준비하고 사진에 나타난 특징인 색깔과 형태를 수치화해야 한다. 이 경우 색깔과 형태라는 두 범주를 수치하여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묶은 다음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함께 학습 데이터를 인공신경망에 제공한다. 이때 같은 범주에 속하는 입력값은 동일한 입력단자를 통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근데 그리고 사과 사진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 정답인 사과이다에 해당하는 값을 1로 설정하였다면 출력값 0은 사과가 아니다를 의미하게 된다. 근데 이 지문에서의 태스크는 일단은 사과를 픽셀 값들을 그냥 넣어서 사실 딥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핵심 컨트리뷰션 중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피처를 추출할 필요 없이 피처 추출도 학습에 맡기자. 약간 이런 기조가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러니까 입력부터가 여기 나와 있는 색깔과 형태를 사람이 따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피처가 필요한지도 그냥 완전히 로우한 네, 야생 상태의 데이터로부터 모델이 알아서 추출해봐를 맡긴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벌써 색깔과 형태가 인공신경망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우리 사람이 감히 감히 네, 감히 특간 인간이 주제에 이런 얘기 저 연구할 때 되게 많이 하거든요. 누가 이제 막 아이디어 토론하다가 근데 여기서 뭐 이거 요 레이어를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 하면 제가 항상 피드백을 하는 게 감히 인간이 그런 판단을 하는 거 아니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감히 이 색깔과 형태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뉴럴 네트워크 입장에선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이제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게 딥뉴럴 네트워크의 핵심인데 그것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내용을 다루려면은 더 나가야 되니까 아마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한 것 같고요. 한번 좀 더 읽어볼까요? 네, 마지막 문단이네요. 네. 인공신경망의 작동은 크게 학습 단계와 판정 단계로 나뉜다. 학습 단계는 학습 데이터를 입력층의 입력단자에 넣어주고 출력층의 출력값을 구한 후 이 출력값과 정답에 해당하는 값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가중치를 갱신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어떤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때 출력값을 구하고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된 정답에 해당하는 값에서 출력값을 뺀 값, 즉 오차값을 구한다. 이 오차값의 잠시만. 일부가 출력층의 출력단자에서 입력층의 입력단자 방향으로 되돌아가면서 각 계층의 퍼셉트론별로 출력 신호를 만드는 데 관여한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는 방식으로 가중치들이 갱신된다. 네. 백프로퍼게이션과 그라디언트 디센트들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요까지 글은 아주 괜찮은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아, 그래요? 정답에서 출력값을 빼기만 하면 안 돼요. 맞네요. 빼기만 하면 안 그쵸. 되죠.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로스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출력값을 뺐으니까 출력값이 이제 네거티브 인피니트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적어도 제곱이라도 해주던가. 좀 불평등하시네요. 그러네요. 전 읽으면서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읽었었는데 놓쳤었네요. 이러한 네, 과정을 다양한 학습 데이터에 대하여 반복하면 출력값들이 각각의 정답값을 수렴하게 되고 판정 성능이 좋아진다. 오차값이 0에 근접하게 되거나 가중치의 갱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학습 단계를 마치고 판정 단계로 전환한다. 이때 판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습 단계에서 대상들의 변별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 전체적인 글을 봤을 때 진짜 그 비전공자가 읽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진짜 쉽게 설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좀 좋은 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약간 오늘 지문들 읽으면서 생각을 한 게 그러면은 앞으로 약간 안 나온 앞으로 나오면은 꽤 괜찮을 만한 AI 쪽 지문이 어떤 주제가 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처음 든 생각이 간, 아, 간 겐. 내용, 네, 간 내용이 뭐 문제도 다양하게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예를 들면은 또 그 약간
그래픽 카드랑 병렬 처리에 대한 내용도 좀 약간 하드웨어적인 내용이랑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내용 짬뽕해가지고 같이 좀 다루는 것도 뭔가 괜찮은 글이 하나 나올 수 있겠다. 네. 일단 단이 제일 이쁠 것 같아요, 모양이. 그 위조지표범과 경찰관 그 네, 비유 들어주면서. 그렇죠. 네. 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